국무총리가 발표한 5조 20조 지원하는 부분들은 통합지방정부 재정 TF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의 어떤 그런 국세 이양이라든가 지금 현재 비율 75대 25 이거를 70대 30, 65대 35로 확대하는 부분들은 국무조정실에서 범정부 재정 TF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재정 파트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내용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내용들은 아직 담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이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대 개편해서 법 통과와 더불어 저희들이 앞으로 7월 1일 날 출범을 목표로 내용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더 촘촘히 준비를 하고 또 지방의회에 소통하면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반영 안 된 법들은 앞으로 개정할 때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부처적으로 좀 부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 7월 1일 개청이 되면서 현재까지 한 26번 정도 법령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들은 법을 개정을 통해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하여튼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수 통합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우리 의회 김진년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5조에 보시면 통합특별시의회 지위와 권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지방시대국장이 보고 드렸듯이 지방채라든가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이 이제 자치 입법권으로 내려온다는 것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6조입니다.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직무는 현재의 같은 수준이고요. 27조입니다. 통합특별시 사무기구에 대한 특례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할 수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 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 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에서 전문위원 정수에 대해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의회 예산과 관련입니다. 가장 큰 차이인데요. 통합특별시 예산 독립성을 갖다가 편성하고 의회에 예비금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 집행부에서 감액할 때에 그 사유서를 붙여서 의장 의견을 사유서를 붙여서 하는 것을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다음 앞에서 얘기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입니다. 정책 지원 담당 관리관을 갖다 지원관을 갖다가 의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을 다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금과 같이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더 많은 규정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시민 모니터링입니다. 지방의회 활동에 대해서 감시하기 위해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대한 준용입니다. 지금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다시 확인되어 있습니다. 제34조가 좀 특이합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등에 대한 보고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 사전의 계획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에서 보시면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고 제2조에서 보시면 법 시행하는 준비 행위를 갖다가 경상북도 의회 의장이 요와 같은 것도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입니다.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및 선거구 획정 기준 특례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 종전의 경상북도와 종전의 대구광역시의 인구,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지역적 민족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지금 이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이라든가 청주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지원단을 준비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이 통합실무준비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통합의회가 열리는 데 준비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점검,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전문위원 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차질 없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서 2쪽요 농지 산지 전용 허가 일괄 권한 이양에서 특정 지구내 권한 이양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특정 지구로 하면 어떤 얘기예요? 농촌 9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 264조에 보면 농촌 활력 촉진 특구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농촌 활력 특구 지정하는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 그 범위를 말씀해 주시라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규정이 돼야지 지역에 가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들은 상세한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법을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4조에 보면은 여기 조문들이 많습니다. 1항부터 9항까지 있고 특별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들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지정할 때 관련되는 인구라든가 균형 발전, 그다음에 교통이라든가 낙후 지역 이런 부분들 감안해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항 같은 가장 경우에는 문제점들이 최소 인구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인구 그 제한선은 어디까지예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현재 법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대나놓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산업 분야에 보시면 13개 특구에서 9개 특구로 이제 줄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경상북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3호, 6호, 8호, 13호 이 부분이 제외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가망성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미래 특구라 그래갖고 지금 2페이지에 있는 그 두 번째 수정 반영의 두 번째 동그라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9개 특례에 있기 때문에 이 특례만큼이라도 일단 빨리 실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변경하고 하는 부분들은 진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법이 지금 기존의 법도 통과가 안 됐는데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냐 없냐는 추후에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가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어느 쪽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대상이라 하면 우리 지역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관을 이전해 와야 되는 기관.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관을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국토부에서 350개 정도의 기관들을 검토를 했고 지금 저희들도 그 350개 정도를 지방행정연구원과 연구 용역을 해서 저희들도 한 43개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43개 기관의 성격들은요? 성격들은 저희들이 이제 관련되는 농업도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농업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고 특히 이 부분들은 예. 내중에 이제 그 국장님이 파악하신 대로 참조를 해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네. 그 10조 하단부 보면 374조 통합특별시내 낙후지역 발전에 관한 특례가 있죠. 추가 반영된 게 보고서 자료 10종요. 예. 그런데 그 11쪽에 보면 305조의 예타 면제 특례가 확정된 겁니까? 그러면 그 뒤에 겁니까? 그 11페이지 부분들은 지금 미반영된 조문을 적용했습니다. 그래 됐을 때 예. 추가 반영은 됐지만은 이 305조하고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나요? 자, 에타 부분들은 사실은 정부가 이제 이 사업을 직접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앞에 있는 요 통합특별시 내의 낙후지역 발전하는 특례는 특별시의 책무하고
그다음에 그 국가의 행재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거기 때문에 통합특별시에는 추가가 반영이 됐지만은 결국에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으로 접근했을 때 예타가 면제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면제가 제외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래 됐을 때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냐고. 근데 예타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많은 사업들이 예타 부분들을 많이 넣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충남, 대전, 광주, 전남 부분에서도 예타 부분들은 정부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 계획들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 논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뭐 예타 부분들이 사실 면제가 되고 이런다 그러면 지방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데 국가가 이 부분들은 저희들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반영이 조금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특별시가 출발을 하면은 그동안 내 설명해왔던 행정의 중심은 대구 지금 새로 짓는 대구시청, 지금 경북에 있는 여기 경북도청 둘 중에 어느 쪽이 중심이 됩니까? 법상에도 지금 현재의 청사 2개를 지금 다 쓰도록 되어 있고 어디가 중심이 되냐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한번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의회하고 결정을 하면은 그 통합 그 특별시청이 어느가 중심이 된다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청사를 그런 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방자치법 상에도 보면 주청사에 그 지정하는 거는 나중에 쓰고하는 거는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통합하면서 항상 우려해왔던 게 혹시 경북이 대구에 블랙홀같이 빨려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걸 계속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게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특별법에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특별법에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에 대한 이 구체적인 구상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 대구 경북을 공무원 임용 시험을 쳐봐도 대구는 경쟁률이 더 셉니다. 경북보다가 같이 쳤을 때 대구에 있는 지역 출신들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우리가 그동안 이 경북 출신들이 뭐 그게 성적이 낮다는 건 아니고 그냥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지역 지금 선거를 5개월도 채 안 놔두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 전남 통합하고 지역부에서 같이 통합을 하니까 우리 경북도 같이 통합을 합니다만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어느 정도 지금 좀 만들어야 지금 24일 날 내일 이제 오늘 법사위 통과가 의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일 본회의하고 나면 이제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내용 특별법의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너무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돼 있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없어요. 우리가 정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특별한 예로 보면 이거 뭐 148조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특별시 내 분산에너지와 수요처 전력 거래 위한 국가 행정적 지원 되게 두루뭉실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계속 우리 지역이 요구하는 게 우리 현 이재명 정부에서도 발표되시피 경상북도는 원자력 지역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우리 전기료가 엄청 산업력이 엄청 인상됐습니다. 우리 지역이 인구 소멸이 안 되고 소멸 지역으로 안 되려고 그러면은 새로운 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찬 전기료로 올 수 있게끔 분산 에너지에 대한 특별한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항상 요구해왔던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행정적 지원 가능. 행정적 지원 그냥 행정 지원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세부 사항에 만들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돼 있고 이런 특별법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다 짚어보면 굉장히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다 하는 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고 특히 우리 경북 북부권이나 아니면 우리 도청하고 그다음 대구 청사를 어디에 쓰시냐 문제는 어떻든 간에 이 부분들이
한 군데 만약에 지정하는 부분들 때문에 24년도에도 아마 이 부분들이 핵심이 되고 잘 협의가 안 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추가로 협의를 하면서 경북 상북도 청사, 그다음 대구 광역시 청사를 쓰게 했고 특히 특별법 148조에 신도청 행정복합 발전에 관한 특례들을 만들어 갖고 여기에 우선 행정에 대한 중심이 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에너지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뿐 아니라 많은 그 조문들이 법상에 명쾌하게 뭐 강행 규정으로 국가나 어떤 정부의 재정 지원들을 등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법 기술상 강행 규정은 좀 힘들었고 임의 규정으로 좀 많이 들어갔고 나머지 사항들은 시행령이나 저희들 조례로 다 지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촘촘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여튼 준비를 잘 하도록 부산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지금 저 충청도에서 지금 철탑 못 짓고 지금 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 넘어가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인데 산 전기를 준다면 기업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서울 경기 쪽에 내가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주민의 70%가 지역에 일자리가 있으면 오겠다는 사람이 70%더라고요. 데이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기도 보니까 그 뭐 138조 인구 감소 지역 공동주택 특례 집지 주고 집주택가 살아라 그러면 절대 안 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먹고 살 거리가 있어야 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결국은 기업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우리 지역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조건들이 다 강이나 바다 쪽으로 가는 게 그냥 물류나 이런 기업들이 이익이 나기 때문에 가는데 새만금에 그만큼 큰 부지를 지어놓고도 공장이 부지 거의 뭐 원가에 공짜로 준다 해도 새만금에 공장이 안 가는 게 왜 그만큼 환경 조건이 안 맞으니까 뭔가 기업들이 안 가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저한 기업 이기주의에 따라가 움직이는데 그거를 우리 지역이 통합할 때 우리 인구 소멸 지역에 어떻게 만들어가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냐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뭐 의원님 말씀대로 세세한 내용들을 다 법에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6페이지에 산업 분야를 제가 설명할 때도 알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3편 2장의 산업 활성화 부분인데 한 109개의 조문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지역의 기업들이나 산업 활성화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근거를 토대로 우리 집행부하고 당연히 도의회하고 힘을 합쳐 나가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 통합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만 이 찬성했는 부분이 대구 경북 통합이 우리 지역의 인구 소멸을 좀 가속화를 좀 막고 좀 더 나은 국민의 그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함께 가자는 취지에서 통합이 이루어집니다만 거기 취지에 맞게끔 이 법안도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큰 테두리 안에서 법안 시행령이 다시 또 시행 정리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시행이 정리될 때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그런 법안이 형성되도록 여기 계신 분들 노력하고 저희들도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으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법은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통과가 될 텐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시행령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많은 부분들이 특례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하고 또 의회가 함께 노력하고 또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로 이후에 법안 통과 이후에 조례로 정해야 될 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는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시의회가 있고 경북도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부칙에 의하면 법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준비 행위에 조례가 들어간다면 대구시의회 조례하고 경상북도의회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있는 조례들은 아마 그냥 기존에 있는 조례들은 이제 아니, 기존에 있는 조례가 아니고 새로 통합에 만드는, 관련된 새로운 조례는 그러면 통합이 된 7월 1일 이후에 새롭게 구성될 통합시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예, 맞습니다. 아니면 지금
사실은 법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만은 이 준비 행위라는 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조직, 그 다음에 관련되는 뭐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기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 3, 4, 5, 6, 4개월 정도를 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 예. 딜레마가 있다는 부분을 예, 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네네. 논의합시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적, 재정적 권한 및 자치권 강화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예, 또 시군군 그 지위 및 권한도 같이 강화시키겠다. 그러면은 그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할 의원 문제가 지금 특히 영양 울릉 같은 경우에는 지역 대표성 확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여기에 보니까 뭐 부칙에 행정구역 통합 취지, 뭐 종전의 경상북도 또 대구시 대표성을 고려해서 그 고려한다는 게 어떻게 고려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인구를 중심으로 선거구 조정을 하는데 또 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지금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어떻게 고려한다는 겁니까? 종전에 이 경북도 의회와 대구시 의회 고려하는 걸 어떻게 고려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우리 도에서 그 부작은 의원님 안으로 제출된 데는 종전의 선거구로 한다는 안이 있었고요. 그것이 입법 과정 속에서 이걸 갖다가 저 선거구 광역 의원님들 선거구 관련해서는 정치개혁 특위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저번에 그 작년에 그 장수군이죠. 전북 장수군에 거기에서 인구 편차와 관련해서 지금 헌법 불합치가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전체를 갖다가 지금 인구수 지역에 대한 대표성 요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정치개혁 특위에서 한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4월 한 10일까지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제출했던 우리 경상북도 의회에서 제출했던 안은 인구 대표성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있어서 지역 대표성 플러스 거기서 비례 의원 정수를 갖다가 현재 그 10%에서 20%가 를 갖다 확대해 달라는 그런 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통합정책관님, 네네. 그 지금 통합하면은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전국에서 이 다 지급받는 그 농민수당 그 도비 분담금조차도 경상북도가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전국에 다 하는데 경상북도가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 통합하면은 농업 부분에 대해서 경시할 거다. 도시 중심으로 예산이나 인력이 집중될 거라 이런 문제가 수차 제기되고 있는데도 지금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농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중시하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통합하는 첫 번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어떤 능력, 그 다음에 행정적인 권한들을 갖고 오기 위해서 저희들 통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저희들이 뭐 재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이해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고, 보고드린 우리 9페이지에 보시면 농림 산림 수산 관련해 갖고 저희들 또 여기도 조문도 거의 한 38개의 조문으로 나중에 부업 안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산업들, 푸드테크 산업이라든가 수자원, 그 다음엔 산지, 농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저희들도 산림 산촌 지역들이 관광이나 휴양, 소득 사업과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농촌, 농업 관련되는 발전 기금도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을 5조 20조를 받는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갖고 저희들도 기금도 조성을 하고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도 만들어 나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도 준비 단계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준비 이후에도 계속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우리 농업 부분 또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지역 대표성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우리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우리 정책기획국장님이 안 그래도 권역별로 다니면서 그 지역에 또 그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들 또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내용들에 대한 의견 수렴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 감안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집행부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 지사님도 그러셨고 통합되면 북부 지역이 더 좋아진다고, 균형 발전 더 잘 된다고, 도청 신도시 청사도 더 활성화된다고.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도청 청사가 통합 청사로 안 될 거 알면서도 그냥 올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대구광역시 청사하고 경북도청 청사하고 공동으로 활용한다. 내용에 보면 그 세부적 내용, 주민수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 면적 이런 거 다 통합특별시에 조례로 정해서 운영한다. 그럼 그 조례 누가 만듭니까? 그 조례 누가 만들어요? 내가 평소에 늘 얘기해왔던 거예요. 결국에 의원들이 만들거나 집행부에서 만드는데 그분들이 다 북부 지역의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위해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말로 성의를 보일까요? 자, 북부 지역을 행정도시로 만들겠다. 남부 지역은 경제도시로 만들겠다. 여기에 통합해서 특례조항 통과된 내용에 어디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우리 신도청 행정복합발전에 관한 특례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어떻든 간에 균형 발전과 관련되기 위해서 우리 특례를 부여를 하고 있는 특례들도 반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특행기관 이전되는 부분들, 특히 산하 공공기관들이 신규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법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라고 해도 그건 누가 결정하냐고. 결국에 사람이 결정하고 의회에서 결정하고 집행부에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중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국립의과대학에 대한 부분, 특례에서 요청했지만 우리가 반영되지 않을 걸 예상하고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는 노력했다라는 거 보여주기식입니까? 이 또한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또 학교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그 열망을 하고 또 소망을 하는 특례였습니다만은 이게 특례가 이제 세 개 지역이 공동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충남 대전도 그랬고 그다음에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도 이 특별법 안에 의대 부분들은 조금 제어가 됐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번에 특별법이 반영이 안 됐다고 계속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남학 신도시나 내포 신도시나 우리 경북 도청 신도시 공동으로 청사를 전부 새로 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되면 세 개 지역의 특별시들이 다 신청사를 통합청사로 한다라는 쪽으로도 한 번도 협의한 적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게 구체적으로 균형 발전이나 아니면은 나라에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내려보내고 또는 도청을 이전하고 하는 과정이 실제 균형 발전에 집행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제 와가지고 그건 전부 다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한쪽을 쏠린다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뻔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바이오 백신 슈퍼 클러스터 조성 특례. 이것도 캔슬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뭐 중심인 것처럼 우리 북부 지역에 거점이 생긴다라고 아주 대한민국은 아니면 경북은 이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혼장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상용화 지원 센터도 만들고 이 특례는 어디 가고 없어졌어요. 그 특례에 대해서는 조금 뭐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특례를 만들 때 이제 특정한 분야의 별도의 조문으로 또 만들었고 또 세부 내용으로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별도의 조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좀 반영이 안 됐고. 그래, 결국에 반영 안 된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 중간에 과정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또 하나 강주 전남의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 특례 이거는 왜 통과됐죠? 저희들도 사실은 그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정부에서 5국 3특 그 성장 엔진을 이야기를 하면서 AI하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부분들은 공동으로 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뭐 공동으로 다 지원된다는 그 정부의 약속도 있었고 특히 저희들도 아까 글로벌 미래 특구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내용들 보시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문을 만들 때 하나의 별도의 조문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24년도 이 법을 만들 때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 특례들을 하나의 조문으로 묶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뭐 도드라지게 나오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부 지역 경제 베어링 산단도 있고 또 바이오 백신 슈퍼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또는 경북에서 이게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내용들을 특례에 넣으려고 노력했지만 다 무산당했다. 결국에는 못 들어갔다. 뭐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북부 지역은 더 잘 살 수 있다. 북부 지역은 통합하면 훨씬 더 좋아진다. 인구도 늘어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변한다. 아니 그런 거시적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안 되는 거잖아. 이런데 어떻게 더 좋아져요? 예? 이런데 어떻게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나머지 두리뭉실하게 전부 세부적으로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놔가지고 전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그 조례는 통합특별시의 의원이나 집행부에 정하는데 그 조례가 과연 북부지역 유리하게끔 아까 얘기했던 내용대로 다 북부지역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본회의장에서 우려했던 거고 특별위원회에서도 발언했던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시간이 가버리면 우리나라는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하원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인구 수대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인구 위주, 돈 위주. 그런데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북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조항들을 넣어서 명시해달라는 거고 특례에서도 이런 걸 찾아서 꼭 이것만은 꼭 통과돼야 됩니다라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런 노력들이. 말로는 전부 다 번듯하게 북부 지역 다 잘 살게 한다고 다 좋게 한다고 다 잘 될 거라고 여기 절대 안 빌 거라고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거 관련된 내용 중에 더 크게 나오는 게 어디 있어. 다 잘린 거고 다 삭감된 다 삭제된 거고 결국에는 뭐 경제도시 행정도시 했던 얘기들도 다 물 건너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런 얘기 안 했더라면 멍이 덜 들어.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전 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 전부 다 그다 가겠다는 건 뭡니까? 여기 있는 관계 공직자분들도 뭐 위에서 한다 그러면 따라가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뭐 하나라도 정말로 균형 발전 얘기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버팀목 돼주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돼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주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오늘 대구시 의회가 기자회견한 거 알고 있습니까?
오늘 그 지난 19일 날 연석회의가 있었고요. 오늘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통합 반대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기자회견을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조건을 대구시 의회에서 우리 통합 조건을 경상북도 의회를 인구를 7만 명당 한 명을 해달라고 요구 조건을 한답니다. 오늘. 그러면 경상북도가 의회가 약 한 23명에서 25명이 줄어드는데 이거 내용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이 통합 전에 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대구시 의회에서 경상북도에 요구 조건을. 근데 우리 경상북도 의회에 단 한마디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전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이 통합 조건이 의회의 숫자를 맞춰달라 대구시 의회에서 요구를 했대. 무슨 말이면 인구에 맞춰 통합하면 대구시 의회가 33명이고 경상북도 의회가 35명에서 36명이 돼야지 형평성에 맞다. 그러한 요구를 했답니다. 나도 어제 그저께 들었어. 그러면 경상북도 의회가 약 23명에서 25명이 줄어들면 지역에 맞는 도의원이 되겠습니까? 어때? 조그마한 도시는 다 통합이 돼. 그럼 국회의원 선거구가 거의 비슷하게 되지. 대구시 의회가 약 7만 명당 한 명이랍니다. 오늘 그 요구 조건을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그리고 광주시 의회, 대전시 의회, 대구시 의회, 3개시 의회가 정개특위에 요구하겠답니다. 그렇게 숫자를. 그거에 대한 우리 도의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 있습니까? 대구시 의회 요구 조건 내리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박영수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는 처음 듣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식적으로 저는 어제 대구시 의원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러한 요구 조건을 오늘 하겠답니다. 정개특위에. 지금 정개특위에는 경상북도에 약 한 5만 명당 한 명, 4만 8,900명인가? 내용 나온 게 약 한 4만 8,900명당 한 명을 하겠다 했는데 대구시 의회에서 요구 조건이 자기네 인구 숫자에 비슷하게 맞춰달라. 자기네들이 의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하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오늘 기자회견에서 하겠답니다. 그러면 북부 지역은 다 도의원이 없어. 예를 들어서 영양봉화 뭐 한 명, 청송 뭐 영덕 이래가지고 한 명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그게 합리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처장님은? 기본적으로 광역시 의회 의원은 인구 비례하고 지역 대표성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기존에 아까 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인구가 5만 이하인 경우에도 불합치 판정을 받았던 내용, 이 5만 이하이더라도 선거구가 없는 곳에는 한 명을 둔다 이렇게 돼서. 아니 그래 지금 3개 시에서 정개특위 요구를 하겠대. 왜 그러면 광주시 의회하고 전남시 의회하고도 차이가 배가 난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대 30, 33명 하면 자기네들은 상임위원장도 한 명 못한대. 대구시 의회에서.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겠대. 이 숫자를. 근데 이 숫자가 벌써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경상북도에 이야기를 했을 때. 근데 그 요구 조건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대. 오늘 기자회견 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대구시 의회. 이상입니다. 경상북도 의회로 구체적인 어떤 의회의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요구나 그런 것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까 우리 박영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정원 수에 대한 이런 비대칭성, 그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지. 경상북도 의회 7만 명당 하나로 줄여야 된다, 20몇 개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통합 전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통합이 아니라 이 분열로 가는 길이 특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하면 초반에 기선을 잡느냐
또는 초반에 어떻게 결정권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법안에서 명시가 되어 있거나 법안에서 어떻게 뭘 가이드라인이 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그러면 현재 있는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통합의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또 통합의회를 만들게 되면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우려하고 계신 바대로 어떤 곳에 더 많은 가중치가 만들어져서 유리하게 그게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도 동의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통합이 아닌 분열이 먼저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한번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현재 교육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교육청 행정국장 정종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이제 통합에 대해서 일단 지난번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야기를 드렸고, 통합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내서 저희께 거의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조금 일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그 국회하고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제일 걱정이 재정 쪽이 좀 걱정이 되는데, 재정 관련해서 저희가 되는 부분이 보면은 통합이 되면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데 저희 교육비 특별에게는 지방세에서 연계돼서 자금이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좀 재원이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인구가 3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대도시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스포지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 중에 이유 하나도 교육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에 지금 학구나 아니면 고교 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학생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된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학구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통합 이후에 안 그래도 좀 더 저희도 이제 공청회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많았습니다. 대구 인근의 학생들이 대구로 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거는 꼭 어떻게 통합이 된다고 가고 통합이 안 된다고 해서 안 가고 그렇게 측면은 보지 않고요. 그 문제가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령 같은 경우는 대구가 인근 한 30분 거리입니다. 30, 40분 거리인데 지금 현재 대구로 학교 진학하려면 이사를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사를 안 가고 대구로 전입을 하거나 학교에 그 변경이 있으면 부모들은 지역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역발상입니다. 제 얘기하는 거는. 저희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도 이제 중학교는 학구와 학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통합이 돼도 그 학구와 학군을 달리하면은 전학을 안 하면은 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통합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예전에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예산만 뭐 문제가 되고 뭐 교육감님만 두 분이 한 사람이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꼭 그렇다기보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제 학구락하는 게 말 그대로 그 아니, 그러니까 그 학구가 기준에 있는 부분 제가 단점을 말씀드렸고 제가 얘기 있는 우리 지역 같은 부분에 대구 인근에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풀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워낙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주민들이 원하는지 뭔지를 좀 욕구의 파악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상수 우리 장님 그 낙후 지역 아니면 우리 농촌 지역 지원 개발에 아까 농촌 발전 기금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모호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꾸 뭐 아까 수혜 지역이라서 자꾸 좀 변명을 좀 하고 싶은데 수혜 지역일 수도 있으나 반대적으로 우리가 제일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바로 붙어 있는 남부 지역에 있는 군단위 지역의 농촌 지역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뭐 따로 지금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법안에 나와 있는 관련되는 뭐 농업, 농촌,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특정 지역에만 딱히 뭐 쓴다기보다는 그 낙후되어 있는 농업이나 그다음에 농촌이나 그다음에 그 어촌 이런 데 쓸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뭐 여러 제외되거나 이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면 이 통합은 오히려 안 하는만 원하다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전체적인 어떤 종을 다 보지는 못합니다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경상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 중에 6페이지에 보면 그 하단에 보면은 그 시군구 특성화 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여건이나 산업 기반을 고려해 갖고 한 개 이상의 어떤 특성화 사업을 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산업 기반도 잘 되는 잘 돼 있지만 사실 농촌 지역의 산업 기반이 지금 잘 되는 데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시군구별로 특성화 사업들을 만들어 갖고 진행을 하고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책무가 또 우리 도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리뭉실하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핀셋으로 좀 집어내는 그런 통합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 얼마를 어디에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은 조금 법에 기술하는 차원에서 못했고 앞으로 시행령이나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정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의회하고 계속 소통해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에 제가 그린벨트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고령군과 칠곡군이 대구 인접에서 대구 관련해서 그린벨트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제2요소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또 세심하게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를 할 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찬성해야 되나 반대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면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소명의식을 가지고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이거 잘못되면 우리 역사도 죄인이 되겠다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며칠간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이대로 가기보다는 뭔가 변화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냈던 안들 이외에도 추가로 반영된 분도 좋은 안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더 고민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요구하는 안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미반영 부분 있잖아요. 미반영 부분 맨 끝 페이지는 11쪽 있는 거. 네. 상황이 끝난 겁니까? 앞으로 논의가 더 계속 가능한 겁니까? 이 부분들은 당연히 앞으로도 논의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재정 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두 개의 TF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부의 어떤 그 결정 사항들 한번 지켜보고 특히 이제 그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정부 재정 TF에서 국세 지방세 비율들을 조정하는데 이걸 그냥 조정해 버리면 사실 우리 경북이나 뭐 대구 경북이나 전남 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정하더라도 그 조정을 해서 교부세를 좀 더 늘려준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들도 그러니까 중앙 정부도 그런 논의를 하려고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우리 지방세가 우리 지역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특히 어려운 우리 군부 이쪽에 농어촌에는 지방세 의존도가 높잖아요. 의존도 낮죠. 낮잖아요. 예, 예. 그죠? 그래서 지방 재정이 굉장히 안정성이 확보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우리 교부세 중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전체 통틀어서 논의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라는 게 사실은 뭐 교부세 법에 따라서 보통 교부세, 특별 교부세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고 소방 교부세까지 있습니다만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통 교부세거든요. 잘안 듣니까 마이크 잠깐 띄어서요. 예, 보통 교부세가 보통 이제 교부세. 예.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들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어렵고 힘든 부분에 지역에 많이 주기 위한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국세와
국세를 지방으로 뭐 이양을 하더라도 예를 든다 그러면 뭐 우리 군 중에 뭐 영양이나 봉화, 청송 이런 데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도 세원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교부세로 따로 주는 방법들 이 부분들을 정부가 또 국정과제로도 들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건의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을 그동안 일정 부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앞으로 통합될 경우에 세개 그 3국이 다 달려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그 지원하는 부분들은 최대 5조, 20조 주는 부분들은 그거는 따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거고. 이건 별개고 그건. 예, 예. 지방교부세 부분들은 지금 현재의 내국세의 19.24%인데 앞으로 뭐 22%까지 올린다는 그 정부 의견도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법상에 기존에 우리 대구 경북이 누리던 행재정적인 권한들을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뭐 저희들은 교부세가 늘어나면 특히 우리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에는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2페이지 나와 있는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됐다는 거죠. 예, 그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지난 1월 16일 날 총리가 또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은 뭐 저희들은 뭐 믿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동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분산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그 산단이 많은 포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좀 더 구체되도록 추가 반영은 되었지만 전력 관련해서는 어차피 어느 것 지정이 되어서 그게 기업이 만들어지고 오려고 그러면 전기료 차등은 필수적으로 저는 보거든요. 물론 국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긴 해도 이렇게 한번 획기적인 어떤 제도를 바꾸자 할 때는 그런 일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은 이게 통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거의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어쩔 수 없지만 찬성은 하지 않지만 절대 다수가 또 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투표 끝나고 우리 바로 이제 그 기획경제위에서 기조실 그 업무 보고가 있을 때, 근데 저 오셨던가요? 우리 저 실장님도 오셨는지 모르겠네. 그때 하여튼 그 예, 기조실장 기조실장 오셨을 때 참 우리 위원 9분들 중에 저 혼자 이제 반대를 했더라고요. 좋아하는 우리 이행식 의원도 안 계시고 해서 하다 보니 참 좀 외롭다라고 느꼈는데 이 통합 과정에서 그 우리 그 기조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사님하고 참 수많은 그 특혜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설득형으로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거기 몇 프로 정도가 거기 좀 될 것 같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그 구자관 의원 대표 발의할 때 335개의 조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부 국가에서 반영 못 되는 부분들 뭐 79개 정도가 빠지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공통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정부가 또 제시하는 부분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35개 추가되면서 그러니까 391개의 조문들이 시간이 들어와 좀 있거든요. 짧게. 그냥 아주 꿈꾸랬던 그 사진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됐죠. 아닙니다. 그죠? 아니 저희들이 말하는 당초의 그 조문보다 훨씬 더 많은 조문들이 특별법에 담겨져 있고 또 각 분야별로 산업, 문화, 관광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례들이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그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득용 그로 만들었던 거 아마 제가 봐서는 아마 알맹이는 한 20-30% 반영이 안 될 겁니다. 불보듯이 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법은 어떻든 간에 이제 뭐 곧 아마 제정이 될 것 같긴 한데 통과될 것 같긴 한데 의회에 이제부터는 사실은 정부가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예,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제가 본 의원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기조실장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업무 보고 받으면서 아마 어딘가 메타 이야기는 아주 젊은 80몇 년생 국장도 있더라고요. 국장들하고 뒤에 있는 분들한테 머리가 좋으니까 좀 고민을 해보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막연하긴 한데 이번에 이 우리 지사님 의견도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뀐 게죠. 뭐 5극 3특 이런 개념으로 이게 지금 통합하고 가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안에 3특이 있죠. 3특이 예, 어디죠? 강원도, 강원도, 제주하고 제주도 전북 하고 세 군데입니다. 전라북도 예. 그냥 지자체로 그냥 경쟁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곳, 그죠? 그래서 그 3특이라는 개념을 뒀는데 제가 장기적으로 그 젊은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워낙 크다, 웅도고 요번에 그 반대 의견을 비친 지역구 인구가 한 50만 명 되더라고.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의원님 중립을 했는데 거기까지 합하고 이러면 한 상주 문경까지 겨우 넣는다면 한 70만 명. 그리고 어떻게든 찬성의 분위기를 가는 곳이 한 400만 명. 그죠? 이렇게 통합이 되면 이 70만 명 쪽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인구 관계상 소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거는 인지상정이라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그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왜 저 5극 3특 중에 3특 이야기를 좀 고민을 해보라 그랬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 자체가 큽니다. 크니까 그 반대쪽에 인구가 한 70만 명 되는데 땅은 한 50%가 넘어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한 60% 돼. 경북 대구까지 합쳐서 땅 크기를 놓고 보면 인구는 한 70만인데 땅은 한 60% 돼요. 그러니까 돈을 분도하자 그러면 좀 듣기가 거북하고 거기에 누가 머리를 써서 3특이란 개념 플러스에서 1특을 북쪽에 이 넓은 땅 있죠. 이 넓은 땅 충청북도보다 더 클 겁니다. 뭐 따로 떼도 이 큰 땅에 정서가 다르니까 밑에는 밑에대로 발전을 하고 위에는 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윈윈할 수 있는 그림이 막연하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떻게 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우리도 사실은 집행부도 도도 마찬가지로 북부 지역에 약간 뭐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뭐 특례라든가 뭐 개발 계획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 소외 이렇게 하면 그 어감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구미도 인구가 줄고 포항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다 힘들어져요. 지금 구미도 힘들고 포항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거기는 뭐 지금 뭐 인구가 막 늘어나서 뭐 잘 돼서 지금 뭐 그렇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각자 사는 쪽으로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힘드니까 북부 지역이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소외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소외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접근을 하자고요. 그래서 좀 막연하나마 우리 저 뒤에 젊은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저는 3특 플러스 1특이라 해가지고 이런 개념으로 분도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개념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게 어쩔 수 없다면 통합이 지금 또 투표도 다 했고 수적으로 다르다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권역별로 발전 계획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자, 이 특이 분위기하고 우리가 특이가 그 전에도 모였었잖아요, 그죠? 특이가 모였던 분위기하고 본회의장에서 투표 결과하고는 너무 다르죠.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의원님들 다 뭐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합니다. 예. 여기는 시군 대표 한 명씩 모였어요. 인구 15,000 있는 저 존경하는 윤철현 부위원장님도 한 표고요. 그죠? 여기 두 분이에요. 그죠? 포항에 40만 명 가까이 50만 명 가까이 된 분도 두 표고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여기 오면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상상이외로. 그러나 통합은 단지 인구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받아줘야 돼요. 근데 단순한 표결의 논리로 하면 아무런 흔적이 없죠. 그죠? 저도 영주 출신이지만 동료관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또 접근을 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이 너무 장황하게 길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했으면 할 수 없어.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잘 하시고 아까 5극 3특 플러스 1특 개념 부분으로 접근하는 그런 걸 좀 확장하더라고. 그게 그 단어에 매몰되지는 않더라도 좀 변화를 시켜서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대로 인정을 하고 가는 게 좋지. 단지 혜택을 준다, 수혜를 준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포항도 급하고 구미도 급해요. 인구 많다고 거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인구 줄고 급하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네. 한 말씀 해보십시오. 우리도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어떤 북부지방의 뭐 추가로 뭐 더 주고 안 주고 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나름대로 또 지역의 특성들을 반영해서 산업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지역하고 협력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들어섰죠, 그죠? 자, 각 도에 아주 소수의 지자체를 뺀 나머지가 소멸 지역으로 다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군단위 지역을 이제 얘기를 밑에서 얘기를 하면은 자, 우리 11페이지에 미반영된 조문 여기에 이래 보시면은 작은 군단위는 제재만 있지 혜택은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은 아닙니까? 만약에 봉화, 영양, 청송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북부권 지방 소멸을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한다라고 대구 경북 통합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전무하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 보십시오. 아까 설명드린 9페이지 보시면 어떻든 간에 농림, 산림, 그 수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특례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세세하게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관련되는 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업도 이제는 사실은 뭐 푸드테크 산업으로서 약간 전략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에서 그런 정책을 펴왔지 않습니까? 나아진 게 있나요? 없어. 제 본의원님 보기에는 나아진 게 없어요. 통합된다라고 해서 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특례에 반영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자꾸 북부권을 살리고 자 북부권에 저 영주 안동 뭐 문경을 뺀 나머지 다 군단위 아닙니까? 군단위에 여기에서 미반영된 조문에 보면은 예탐 현재 이 한 부분만 봐도 자 도로 신설을 하고 싶은데 안 주려고 하면은 예타를 갖다 들이대잖아요. 교통량이 없는데 왜 도로를 닦노? 사람이 없는데 왜 기차를 놓으려고 하노?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경북도도 적극성을 안 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구 경북 대구가 통합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뭐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안 되는 부분들 11페이지만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에 거는 다 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예타 부분은 사실 그래 따지면 뭐 우리 지역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타 지역도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국가가 돈을 5조 20조 준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예타 뭐 면제하는 부분들은 국가하고 지속적으로 또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합이 됐을 때 4년 5조 준다라고 하죠. 우리가 국장님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할 겁니다. 예산을 줄 때 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지 적은 지역에 그렇다고 안 주지는 않습니다. 안 죽을 만큼만 줘요.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된다라고 해서 통합이 됐을 때 인구 적은 지역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뭘 인구 감소 소멸 지역에 어떤 특혜가 온다는지 그런 명확하게 없잖아요. 살림을 뭐 살리고 뭘 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을 자꾸 피시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로 현실적으로 소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내놔야 북부권에서 수긍을 하고 협조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인구 적다고 무시하고 가는 거밖에 지금 저는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인구가 작은 지역에 뭐 우리가 도에서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도에서는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통합이라는 게 사실 왜 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국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는 거 플러스 알파 지역 내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뭐 예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특별법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든 간에 우리 도의회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힘을 합쳐서 또 뭐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그 이제 저도 뭐 똑같은 얘기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재정 분야에서도 똑같고 자 예타 문제에서도 똑같고 여기 산업경 뭐 여기에도 미반영된 부분이 경상북도에서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거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상당수 아까 국장님이 추후에 어떤 역할을 해서 분명히 그 반영이 되도록 역할을 하겠다. 그거는 아직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저희들은 도민들은 현실적이길 바라는 거지 앞으로 날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부에서 그렇게 지방의 권한을 이양해주고 이게 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산이나 예타나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불신이 생기고 뭐 의원수 줄고 하는 부분도 현직에 있는 분들은 불만의 소리를 낼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되겠지만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경북도와 대구경북을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다 빠져 있잖아요. 다 빠졌다라고 하면 국장님 분명히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핵심적인 게 빠져 있는데 뭐 아니다라고 말씀. 335개 조문이 발의가 됐는데 지금 통과가 지금 391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 부분이 빠졌다고 뭐 핵심 부분이 다 빠졌다 이렇게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대구 경북 대구 통합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통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소외되는 지역이 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 지역의 반대 속에 행정 통합을 힘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도민들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국회로 이송됨으로 행안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도민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그러면 이게 통과됐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도 아까 되고 또 희망도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북부 지역에 우리 도교육 우리 선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면 그쪽으로 신경을 쓰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북부 지역의 지원책을 문서하고 법제화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경북이 대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흡수 통합이라 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1대1 통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 웅도 경북이 대구를 다시 품는 그런 또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또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나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갔을 때는 지금 경상북도 대구시로 갔을 때는 안정지지요. 이렇게 행정통합으로 갔을 때는 그 자리가 첫째 두 자리가 한 자리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조직들이 안심하고 본업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 도민의 공복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육지원청은 각 지역마다 지원청이 다 있는데 우리 대구로부터 이렇게 같이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비교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대답 한번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상에도 그런 부분들 불이익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들어있고 앞으로 협의에 나갈 때에도 하여튼 우리 지평배수자한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이면 그또 본회의가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국회가? 예, 우선은 지금 그렇게 일단 나와 있습니다. 국회 일정은 내일로 끝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국회 안에서 이제 또 뭐 필리버스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별별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내일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내일 통과되는 걸로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우리 경상북도 어천 전달됐다고 보고 한 채 또 흔들림 없이 잘 또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는 가진 권한을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22개 시군에서 도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달라면 좋겠습니까? 그 공무원은 정권은 바뀔 수 있지만 공무원은 오래 계시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냥 그렇게 하진 않으시나 믿지만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놓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고 일부 권한을 가져오려면 지금보다는 몇 배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치열하게 하여튼 노력하고 아까 이제 정부의 시간과 국회의 시간이 이제 법 통과가 되면 끝이 나고 이제 우리의 시간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이후의 일정이나 과정들은 누가 어떻게 추진을 중심이 돼서 해가게 되는 겁니까? 법이 통과된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금 행정안전부 내에 행정체계 개편 추진단이라고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행안부 내에 그 지원과도 2개가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 충남, 대전, 그다음에 우리 광주, 전남, 그다음 우리 대구, 경북의 부서들이 또 별도 정원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또 우리 여기 행정추진단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 개편해 갖고 준비단을 또 꾸려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소한 우리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출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뭐 3, 4, 5, 6 한 3, 4개월 안에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들은 아마 약간 시간을 두고 아마 점진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은 멈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계속 이게 추진이 되어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후에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공백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부분들을 정부와 또 우리 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종희 행정국장님, 우리 임종식 교육감께서 이렇게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교육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교육 재정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줄어드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재정 부분이 지금 줄어든다고 이제 그 통합법에 보면은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감면을 했을 때 최대한으로 하면은 저희가 대구와 경북에 저희 지금 전출받는 돈이 거의 7천억 가량이 되는데 그건 이제 최악입니다. 이제 100% 전체를
감면했을 때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중앙정부에도 말씀을 드렸고 국회에도 충분히 의견은 전달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정 부분은 정부에서 TF에서 뭐 다룬다 그러는데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도 유보 통합 관련된 재정도 사실은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부분이 대구는 대구대로 경북은 경북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만일 우리 5조의 재정 안에 그런 까지 포함돼서 만일 운영이 되게 되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말은 5조지만 연간 5조, 20조지만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와 대구시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발전의 자금으로 만들어지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이게 명시까지 안 돼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통합이라는 게 이제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강론에서 또 현실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경북도의회보다 먼저 찬성을 했던 대구시의회, 또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충남, 대전, 또 광주, 전남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유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하되,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늘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준비해 왔고 또 행정통합에 대한 대비가 다 돼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와서 선상에서 놓고 보면 도민들의 우려가 그만큼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이런 질의와 또 당부의 과정에서 다 반영이 되어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관계에서도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통합 선거 법 이후에 나오게 될 많은 부분들의 우려들이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시장 후보만 해도 벌써 몇 분입니까? 경북도지사 후보만 해도 몇 분입니까? 이거 통합해서 나오겠다는 후보만 해도 10여 명이 넘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목소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선거 공학적인 여러 목소리를 내게 됐을 때 주민들이 가지는 불안과 갈등 요인들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게 이 선거를 앞두고 하게 되면 결국은 통합이 아니고 그 앞에 분열이 먼저 오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준비해 가고 어떻게 이걸 맞춰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법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 법 이후에 세부적인 시행 과정, 조례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에서 이거는 심판에 있는 게 아니고 선수들끼리 모여서 이걸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유불리에 대한 문제들, 벌써 당장 여러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율과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행정의 공백과 정치의 공백들, 또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겪어가야 될 과정이라면 주민들은 오히려 우리 도민들과 대구 시민들은 이럴 거 뭐하러 했노? 이렇게 속 시끄럽고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각자 목소리 내고 그럴 거 뭐하러 하노?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본 위원장의 이 방금 말씀이 기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 과정이 더 명확해야 되고 더 치밀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경북통합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함께 우리 고민을 나누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경북대구 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